안녕하세요. 광주고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성으로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세포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세포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냐면요. 구성 단계를 먼저 볼 텐데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개체는 하나하나의 생명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세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기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끼리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번 더 자세히 볼 텐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직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관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 오직 동물에만 있고요.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고 오직 식물에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먼저 알아볼 텐데 우리가 동물이니까 한번 일단 선생님이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자, 들어가는 구멍, 입, 나오는 구멍, 항문. 자, 입과 항문 사이를 연결하는 데는 뭐 식도, 소장, 대장 등이 있겠죠. 어쨌든 이 겉은 피부가 되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요 피부든 요 안쪽 피부든 다 엄밀히 말하면 밖입니다. 이 밖과 접해 있는 조직을 우리는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을 근육 조직이라고 해요. 이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조직을 신경 조직이라고 해요. 뇌세포나 뭐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이 이 상피 조직 사이, 그다음에 근육, 신경 조직 사이사이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지방이라든지 혈액 등이 되겠죠. 이런 지방 혈액과 같은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조직은 크게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식물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외워두세요. 자, 여기서 예로 나온 것을 한번 보면 구강상피세포, 입 안을 이렇게 긁어서 구강상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하는데요. 상피세포들이 모이면 상피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적혈구,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백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가 모여서 혈액이라는 결합 조직이 됐고요.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됐고, 신경세포, 이거는 뭐냐면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들이 모여갖고 신경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조직이 심장 안에도 다 들어있는데 이 심장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뭉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능이 생긴다고 했어요.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하죠? 네, 혈액을 펌핑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심장 말고 이 혈액을 순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에는 혈관이 있죠. 그래서 혈관과 심장을 합해서 우리는 순환계라고 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관계 말고 또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면역계 등등 여러 기능을 하는 시스템, 계가 모여서, 이 계가 영어로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이 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이거 반만 나왔지만 넘기기 귀찮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을 볼게요. 아니, 식물을 볼게요. 자, 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동물과는 다른 단계가 보이죠? 바로 조직계입니다. 식물은 크게 3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물의 상피 조직과 비슷한 겉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그 물이나 영양소를 이동시켜주는 관다발, 이걸 관다발이라고 하거든요. 관다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면 조직, 해면이 뭐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가
사실 여러분 해면이 생명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바다 생물의 일종인데 옛날에는 그 바다 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펀지의 유래가 되는데 어쨌든 되게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여기 좀 부들부들한 조직이에요. 요 세 가지 조직이 있고 이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 그다음에 요런 애들이 모여 물관 체관 조직들이 모여서 뭐 관다발 조직계, 해면 조직과 같은 부들부들한 조직들이 모여서 유조직계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이 기관에는 뿌리, 지탱하는 뿌리,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잎, 그다음에 물질을 이동하는 줄기. 또 뭐 있지? 뿌리, 줄기, 잎. 그치. 생식기관인 꽃. 이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관이 있죠. 이 기관이 있고 개체가 있고 이 기관을 또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잎이라는 기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잎이라는 기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물관 체관이 있어요. 이거는 통도 조직이라고 돼요. 통도 조직. 그러니까 어떤 길이 되는 조직이다. 한자어라서 좀 어렵죠. 그래서 길이 되는 조직도 있고 여기 이렇게 공변세포 표피 조직과 같은 공변세포는 뭐냐면 기공 있잖아요.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공을 만드는 세포고요. 어쨌든 표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그것을 채우는 동물로 따지면 약간 결합 조직 같은 느낌의 유조직이 있습니다. 이 유조직은 또 크게 식물에 특히 이파리에 울타리 빽빽하죠.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어요. 해면 조직. 얘는 좀 느슨해.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울타리에서 좀 더 일어나. 왜냐면은 세포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엽록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은 이 모습만 봐도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햇빛이 많이 때리기 때문에 여기 울타리 조직이 있는 것이고 요 밑에서는 기체가 드나드는 해면 조직이 있기 때문이죠. 줄기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이 다 있고 뿌리를 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직이 다 있어요. 근데 식물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각 조직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 줄기, 잎을 따라서 물관, 체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딱 나누기가 애매해. 그래서 그냥 식물에는 하나의 구성 단계를 더 만들었어요. 조직계. 그래서 그 표피 조직, 그다음에 통도 조직, 관다발 조직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기본 조직, 유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혹은 기본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살길이다. 그리고 집에 개를 키우면은 개에다가 설명이라도 해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내가 공부한 것을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덮고 한번 말을 해봐.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걔한테라도 설명해주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엄마한테 설명해본다든지 뭐 동생한테 설명해본다든지 하면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관찰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기공, 아까 식물의 표피 조직에 해당했던 기공을 찍어보았습니다. 식물의 땅구멍이라고 보면 돼요. 식물의 땅구멍.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변세포가 두 개가 기공을 이루고 이건 기공이 열렸을 때 이건 기공이 닫혔을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서 일단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디딤 영상 말미에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